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41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펜실베니아를 방어하면 트럼프 승리한다 입니다. 트럼프가 재선 승리로 가는 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전국 지지율에서 10% 안팎으로 뒤지는 데다가 경합주에서조차도 대부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선 승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반전시킬 카드가 아예 없고요. 국제적으로는 중국이나 북한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선거일이 임박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2016년 대선에서 CNN을 비롯한 절대 다수의 미국 언론이 트럼프의 패배를 예측했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로 나온 것을 두고서 마지막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SNS 여론은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선거의 판세를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예상을 뒤엎은 승리는 우연히 나온 결과가 아니라 트럼프 선거 캠프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거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러스트벨트, 즉 녹선, 낙후지대로서 미국의 5대5 인근의 철강, 석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공업지대였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업스테이트 뉴욕 등 박빙의 접전이 펼쳐진 경합주, 스윙 스테이츠라고 합니다.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백인 유권자의 표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승리를 거머쥔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러스트 벨트 경합주 중에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선거인단 538명 중 20명인 펜실베니아가 선거의 성패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도 2016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 경합주에 집중을 했듯이 2020년 대선에서는 러스트벨트 중에서도 펜실베니아에 집중을 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선거 전략을 쓸 것입니다. 러스트벨트가 처한 상황이 역전을 하기에 녹록지가 않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약속했던 러스트벨트의 미국 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러스트벨트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미국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러스트벨트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러스트벨트에서 2020년 대선의 큰 변수가 되는 지역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입니다. 트럼프는 소위 3대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 43.2% 대 50.2%, 펜실베니아 44.5% 대 49.6%, 위스콘신 42.5% 대 49.2% 등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박힌 5.1%에서 7%의 열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 중에서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경합주이면서 바이든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주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트럼프가 최대의 최적이라고 자랑하던
폭스콘의 위스콘신 LCD 공장 설립 계획의 경우 13,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가 됐는데 2019년 1월 폭스콘이 상황 변화를 이유로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도 트럼프의 정책하고는 무관하게 2018년 11월 미시간에 있는 생산 라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트럼프에게 악재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나마 펜실베니아는 악재가 없어서 뒤집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박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다시 잠재하고 있는 러스트벨트의 분노를 자극해서, 특히 펜실베니아의 분노를 자극해서 펜실베니아의 마지막 전략적인 승부수를 띄워보는 것이죠. 펜실베니아는 매번 대선만 되면은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의 대도시 기반 민주당 지지 노동자들과 중부 농촌의 공화당 지지 농민들 사이 아주 기묘한 대립각이 있었습니다. 1992년 이래로는 20년간 민주당이 우세했죠. 2012년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 오바마가 롬니를 51.97% 대 46.59%로 5.38%로 꺾었습니다. 그런데 경합주면서 민주당 우위를 보인 펜실베니아에서 2016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승리를 하면서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득표율은 트럼프 48.18%, 힐러리 클린턴 47.46%였습니다. 불과 0.7% 차이로 선거위원 20석을 확보하는 행운이 따랐던 것이죠. 유권자의 80% 가까이가 백인인데 이들 대부분이 아주 진보적인 성향입니다. 아마도 대도시 기반 백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결론입니다. 현재로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바이든이 10% 전후로 트럼프를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대선에서 바이든 승리를 예측했던 폭스 뉴스조차도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속단은 건물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의 역전의 드라마를 쓴 트럼프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최종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의 모교 펜실베니아 대학이 셀지, 바이든의 고향 펜실베니아 주 스크랜턴이 셀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